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그리고 막점 막후의 두 탑이죠. 먼저 오창석 시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창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을 정말 그리웠어요, 지난 시간에. 만나니까 반갑네요. 얘는 눈빛이 매섭거든요. 오늘 보니까 눈빛 촉촉해 그냥. 우리 오창석 그립다. 네, 좀 급이 약해 보여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오평론가나 저나 네. 그날의 이슈로 이제 소위 말하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1년 전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니까 저는 그 아이템을 굳이 지난주에 선정한 제작진의 의도가 아주 의심스럽다. 아닙니다. 불순하다고 생각됩니다. 1년 진행된 재판. 판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네. 했어야지 역시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입니다. 현 상황의 추이를 정확하게 짚어보는 것도 네. 시사 프로그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빨간 아들로 오늘 빨간 아들 오창석 평론가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스스로 뿌듯한 건 그 네. 와중에 1년 전에 그 미용실 아주머니를 제가 끄집어냈다는 그러니까요. 거. 아,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아주머니.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나와 계십니다. 검사 출신이세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또 이셨던 오선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아, 검사를 이제 하셨는데 네. 어디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항상 뭐 이렇게 개혁, 검찰개혁 얘기 나오면 늘 나오는 형사 공판부 강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형사 공판부만 주로 돌고 흔히 말하는 꽃, 공안, 특수, 네, 특수공안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마당새 출신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네. 큰 활약 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수활동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주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이게 영수증은 없죠, 이거는. 그 총장이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뭐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지금 대금만 조금 약간 구시대 유물처럼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사원입니다. 오늘 어떤 대검 다 특활비 개인의 그 쌈짓돈으로 쓴 건 아닌지. 법무부 차관도 인정했다시피 부당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장관 쪽으로는 하여튼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네. 검찰 특갈비 뭔가 다릅니까? 어떤 겁니까? 특활비의 정의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사나 정보 활동에 쓰여서 네. 여러 가지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돈이고 이것의 성격상 수사나 정보의 문제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예산을 특활비라고 하고 사실은 검찰이 쓰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네. 제일 많은 건 국정원, 뭐 외교부도 쓰고 있고 국방부, 경찰, 법무부 다 쓰고 있는 비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뭐 수사를 하거나 정보를 획득할 때 영수증 끊고 뭐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그런 의미의 특수활동비 검찰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MC 장원 네. 그 우리 특활비 막 얘기 많았잖아요. 네, 뇌물죄도 네, 네. 있었고요. 네. 우리 집안 형님이신 홍준표 의원을 또 뺄 수 없죠. 아 홍장원 씨입니다. 선 네. 홍장원 씨죠. 같은 네. 홍씨고 학렬이 같습니다. 제가 네. 원래 표자 돌림이거든요. 예. 홍장표입니까? 원래 홍장표입니다. 예. 청와대 갈 뻔했어요. 그 특활비를 당당하게 예, 집에 생활비로 갖다 줬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홍 의원 생각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정원 생각나죠. 그렇죠. 댓글 알바에게 월급 280만 원씩 11개월간 지급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홍준표 의원은 그냥 솔직하게 막 특활비 막 집에 막 썼습니다.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거 나한테 너무 내 돈 아닙니까? 응? 그 집에 갖다 준 게 무슨 그게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보는 사람도 아마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정도로 국회의원들 그 당시 사이에서는 좀 관례적으로 다 허용이 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그 인터뷰 이후에 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특활비 같은 거 쓰다가 이제 줬는데 집사람이 그걸 이제 현금으로 모아놨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출처와 이제 방식, 형태까지 이제 밝혀버렸습니다. 원래 특활비를 현찰로 주는 거죠, 다. 그렇죠. 영수증 그러니까 카드 이용 내역이 안 잡힌다는 것 자체가 현금으로 이제 융통한다는 것인데 그것 이외에도 이제 MB 정권에서 상납했었던 건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구속되게끔 만들었었고 장진수
주무관이 이제 그 당시에 이영호 비서관에게 네. 또 주기적으로 상납을 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습니다. 뇌물죄로 이제 유죄가 됐던 특활비 부분인데 검찰에서 기억이 나요. 경력비라 해가지고 100만 원씩, 50만 원씩. 그 혹시 아시죠? 예, 저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제가 2008년에 검사가 됐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판사는 그렇지 않지만 검사는 가난한 집 출신들은 수사를 잘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네. 하다못해 수사관들 밤에 야근비라도 줘야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언젠가 누가 이렇게 멀리 지방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 잡으러 가면 혼자서 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려면 최소한 3명이 가야 되는데 이틀 잠복하고 이틀 동안 이제 잠복해서 간신히 잡아왔어요. 네. 근데 그런데 이게 영수증 처리가 안 되고 아하. 그러니까 잠복할 때 여관비, 뭐 식사비 이런 게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검사님한테 이거 썼는데요 얘기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다 제가 개인 돈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경력이 딱 꺼내서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그럼 네. 이제 경찰들 식사비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뭐 명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지금 쓰는 건데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상납,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개선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건 검찰국의 돈봉투 망찬이죠. 네.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들한테 뭐 봉투에 뭐 50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당시 원씩 안태근 검찰국장이었죠. 맞아요. 넣어줬다는 것이 좀 화제가 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네. 감찰하라는 지시도 했었고요. 그렇죠.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 특활비를 일부 떼서 청와대에게 상납한 것인데 이게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네. 국정원에 내려보냈던 예산 일부를 전용하는 게 관행이라고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판결은 이걸 뇌물로 보긴 좀 그렇고 뇌물로 보긴 사적으로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국고횡령죄 혐의가 적용이 되어서 뭐 실형이 선고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죄가 됐었습니다. 네. 뭐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지금 대금만 조금 약간 구시대 유물처럼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추미애 장관의 국회 발언이 아주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아주 부적절했습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들 지켜보는데 이야기할 거면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된 걸 가지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적어도 뭐윤 총장이 이걸 주머니 돈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추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안 내려보냈다? 그건 사실이 아닌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대검에 내려가는 특활비 전체 액수가 줄어들다 보니 중앙지검이 받는 액수도 줄어들었지만 비율로 따지면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아하. 뭐 10% 후반대. 다른 모든 지검 합친 것보다 사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여전히 중앙지검에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예. 이 예결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사 출신입니다. 네, 심재철 이제 검찰국장 역시 네. 돈봉투를 뿌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이게 사실관계 확인 안 됐어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들었다면 아직까지도 흔히 말하는 검찰 빨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하.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기자한테 들었겠어요? 국정원 직원한테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내부의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돈을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쟁화가 돼버렸고 네. 추미애 장관의 큰 그림이 아닌가. 이 기회를 통해서 특활비, 이 법무부든 검찰이든 다 한번 개혁해보자. 다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국민들이 이 특활비에 대해서 인식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국민들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도 편의점에서 카드로 다 결제됩니다. 네. 다 이제 지출 내역이 다 증빙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공공기관에서 특별한 역할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특활비를 통해서 지출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큰 그림이 아니라 자살골이라고 보는 게 자살골요? 이게 대검만 잡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특활비는 누가 씁니까? 정부 공공기관이 써요. 그럼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측에서 이걸 다 까자고 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나오면 그 비판의 화살이 정부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많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풍문들이 여기저기 들리고 특히 국정원 같은 언론 경우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정부 기관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저격하고 했던 것이 그 화살이 윤 총장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공공기관장들이나 이 정보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전 이게 좀 지나치게 추 장관이 전선을 확대했던 것이 아닌가. 일단 그 중앙지검을 전혀 가고 있지 않다. 이거는 좀 실수였다고 그 보이는 부분은 게 실수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포션 비율은 같단 말이죠. 간과는 네. 확인이 되고 장관이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산도 줄었지만 중앙지검의 2017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근무하는 검사 수도 훅 줄었어요. 그게 왜냐면 사이즈 큰 사건들 때문에 네. 특수수사팀에 엄청나게 많이 검사들이 파견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가 많으면 특활비도 많이 가는 거고 그렇죠. 수사가 적으면 특활비도 적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중앙지검 특수수사 자체도 엄청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지검뿐만 아니라 특수수사 인원이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 그 비용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건 맞는데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장관이 그렇게 말한 거는 좀 실수가 아닌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저도 뭐 변호사 입장은 아닌데 남편 입장으로서 제 아내 몰래 쓸 때는 항상 현금을 씁니다. 어디에 쓰시길래 특활비. 현금을. 모르게 할 때는 무조건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몰라 하실까요? 그래 봤을 때 저는 부적절한 측면은 충분히 있다. 아내분께서 이 방송 안 보시나 보네요.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보여요. 자, 근데 이 추미애 장관이 지금 들어보면 약간 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지난 12일에도 윤석열 특활비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혐의를 발견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자의적이란 단어가 어떻게 해석될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렇죠. 사실 되면 특활비를 내려줬는데 윤석열 총장과 친한 부서에만 내려줬다는 뜻인지 아니면 진짜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뜻인지 이 자의적이란 단어야말로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돼서 사실 특활비는 지금 검찰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만약에 부에서 팀 수사를 해서 부에 내려가면 네. 그 부장이 다 서명, 그러니까 영수증을 안 붙일 뿐이지 받은 사람들이 다 서명을 하고 그렇죠. 언제 어떻게 얼마큼 내려갔는지 다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 상황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전부 다 표시를 하고 그게 다 관리가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자의적으로 집행한 혐의에 대한 표현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네. 법무부가 받아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수사도 이제 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사실 법무부요. 법무부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그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 왜 필요할까요? 법무부에도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감찰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밀행할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이제 뭐 마약 수사라든지 외교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특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쓰지 않은 거는 저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고 예전에 삼성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호텔 할인권 등 예. 돈 안 받는 사람, 괄호 열고 닫고 추미애 등.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 그때부터 그냥 돈을 안 받는 사람으로는 굉장히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거의 다 받았는데 그 사람 혼자 안 받는 거죠. 그냥 뭐 오피스텔도 있고 월세도 받고 하니까. 아, 그거는 이제 개인의 또 쓸데없이 하시네. 다주택자니까. 네. 개인이 또 쓸데없이 원해서 하시네. 개인이 아이, 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추미애 장관 무조건 믿긴 힘든 게 남의 돈 안 받는 거랑 예산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되는 돈을 쓰는 거랑은 다른 문제고요. 추미애 장관 이미 정치 자금을 본인은 포천인가 파주에 전방부대 가 있으면서 똑같은 그날 아들이 있는 논산훈련소 고깃집에서 끈 전례가 있어요. 뭐 분신술 쓰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포천에 있는데 논산 고깃집에서 아들 고기 먹는 걸 왜 정치 자금으로 씁니까? 그러라고 있는 정치 자금이 아닌데. 그리고 딸에 운영하는 미트볼 식당에서 일요일에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굉장히 여러 번 결제한 적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일요일에 기자간담회 안 합니다, 정치인이라. 그런 작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할 거면 윤석열 주머니 돈과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도 주머니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보고요. 검찰국에서 1년에 한 10억 정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 오선희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정보나 수사 목적으로만 쓰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고 또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기능이 없는 검찰국에서 1년에 1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을 대충 어디에 썼다고 저희가 대략적으로라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뭐 경료비 같은 걸까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시게 아까 지금 안태근. 말씀한 안태근 이제 검찰국장이 국장이었고, 이제 중앙지검장 이영렬 만날 때 이렇게 지검장입니다. 나눠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의 꽃은 검찰국장이고 뭐 총장보다 더 힘든 3대 직책 그러잖아요. 네, 반부패부장. 왜냐면 예산과 네. 인사를 갖고 있는 게 검찰국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국장이 관행적으로 이랬을 거라고 충분히 이제 안태국장 사건 때 확실히 확인이 됐었고 지금은 그런 관행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이거는 개선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들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 쟁점이 된 건 사실인데 특활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
특활비가 필요하냐 이 부분은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검사님들 특활비 없으면 참 힘드나요?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들 예산을 그러니까 좀 돌릴 필요는 있어요. 제가. 왜냐면 업무 추진비가 검사들 이제 10년차 이하 검사 30만 원 나오거든요. 그렇죠. 30만 원인데 저는 제 생각에 제 개인 돈을 한 달에 50만 원 미만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30만 원은 밥값도 안 되거든요. 수사관도 밥값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당직할 때 당직팀들 야식이라도 사지만 항상 개인 돈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목들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영수증 붙일 수 있는 말씀하셨다시피 방식으로. 누가 식비 가지고 뭐라 하진 않을 거잖아요.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 밤새 비싼 너무 비싼 거만 안 되죠. 그 예전에 2007년에 검찰총장이 식비를 600만 원 지출해서 이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사실은 많죠. 600만 원 지출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한 끼 그 정도 안 먹습니까? 어디 KBO에 금발라 국민의힘은 그렇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먹습니다. 몸을 보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플렉스합니다 가끔씩. 아까 말씀했던 이제 법무부에서 일선의 특활비를 나눠준다는 내려주는 거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디어가 다른 걸 떠나서 되게 부담스러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법무부가 이 돈을 잘 나눠주려면 그때 사건 보고를 다 받아야 돼요. 네, 그때 사건 보고를 다 받아야 되고 다 요청하는 것 중에서 선별해서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선별해서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법무부에서 어떤 데에서 뭐 요청 들어온 건 안 주고 어디는 주고 막 이러면 법무부가 되게 정치적으로 그렇죠. 공격받을 개연성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이제 대검에서 그걸 조율하는 행정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대검에서 쓰게 하고 대검한테 책임을 묻는 게 맞죠. 오히려 감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발 시작했던 특수활동비 아마 정치적으로 논란은 꽤 됐는데 좀 긍정적인 측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검증이 필요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느라 공수처를 원치 않는다는 진심을 신중론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네, 공수처장 예비 후보 지금 추천은 완료됐는데 합의가 쉽지 않아요. 일단은 10명의 후보부터 좀 보겠습니다. 뭐 낯익은 인물도 있지만 또 낯설은 또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도 있습니다. 먼저 후보들 한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물들 좀 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4명의 이제 후보를 네. 추천했는데 정확히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이 그렇죠, 또 추천한 추천위원회. 거죠. 네. 사실 이 중에 벌써 한 분인 손기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벌써 못하겠다는 사퇴했습니다. 의사를 안 하겠어요?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검사 출신인 김경수, 강찬우, 석동현 변호사가 남았는데 전 이 중에서 특히 김경수 변호사와 석동현 변호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한번 신청했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해운대에서 이번 지역위원장도 했었고요. 어쨌든 이 공수처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이 정치적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를 하겠다고 사실상 뛰어들었던 사람을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부적절한 거 여론이 맞죠? 많고, 네,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김경수 변호사인데 예. 이분은 이제 대전, 부산, 대구 등에서 검사장을 다 지냈어요. 특수 출신 네, 검사입니다. 중수부에 계셨기 때문에 특수검사로 수사력은 굉장히 입증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또 참 특이한 게 지금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단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경남도 그렇죠. 김경수 지사를 동명이인이 지금 변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추천위원이 추천을 했는데 여당의 잠룡인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을
이게 뭔가 좀 중립적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이 김경수 변호인도 많은 변호사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야당은 사실상 2명 추천한 거예요. 1명 사퇴했지만 네. 석동현 변호사 추천한 것 자체는 네. 그냥 잡아놓은 것 같아요. 네. 정치인, 네. 정치하는 그냥 잡아넣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저는 이 석동현 변호사 들어왔을 때 좀 눈을 의심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분 저랑 같이 선거할 뻔했어요. 같이 선거를 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산에서. 해운대 당협위원장 전에 예. 부산 사을의 공천을 신청해서 예비 후보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때 조경태 의원이 이제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오는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날라서 사하구에서 날아가서 이제 해운대에 이제 정착을 한 건데 이제 이분이 2008년에 부인이 송파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보수 정당과 정치적 맥락 같이 해왔어요.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말 SNS로 조금 주목받게 해줄게 이 정도 말고는 왜 넣은지 도저히 이해가 안 오창석 됩니다. 평론가가 이제 사에서 떨어지고 혹시 석동현 그때 변호사가 출마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차이는 없었어요. 역시 객관적이야. 갑자기 말을 했음을 이렇게 역시 하시면 객관적이야. 지역 유권자 위대합니다. 역시 객관적이야. 자, 여당 야당 추천 위원들 후보들 한번 봤고요. 자, 법원 행정처장도 추천을 했습니다. 최훈식 변호사죠. 또 대한변호사회 이찬희 또 협회장이 추천한 이걸리, 한명간, 김진욱 변호사가 있습니다. 혹시 오 변호사 아는 분 있습니까? 네, 강찬우 변호사님은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검사잖아요. 검사장님으로 네. 모셨고 이제 네. 한명관 변호사님은 제가 여주지청 있을 때 수원지검 검사장을 네. 하셔서 사실은 잘 알죠, 잘 알고 좀 보면 표정이 별로 안 안 좋으시네요. 좋아요. 아는데 혼났던 경험이 아는데 뭐 말을 이해가지 않아요. 네. 아는데 이렇게 저 같으면 특활비를 안 아는데. 받았어요. 아까 말한 김경수 변호사님은 사실 아마 평검사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평이 좋은 사람? 아하. 그러니까 검사들한테는 굉장히 평이 좋고 이 평이 좋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서가 아니라 되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평검사의 의견도 되게 잘 듣고 권위적이지 않고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은 좀 평이 좋은 분이기는 하는데 우리 첫 번째 공수처장 후보가 검사 출신이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때문에 본인도 검사 출신인데도 네, 있지만 공수처가 출범한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검찰은 검찰 스스로 개혁할 동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 제기들이 됐던 거고요. 저는 검찰이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검사들이 제가 맨날 그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독수리 오영재 의식을 버려라.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훌륭한데 이 훌륭함의 근본 중에 내가 아니면 지구를 지킬 수 없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일에 검찰이 개입되어야만 하는 강박 같은 게 있고 그렇죠. 그것이 되게 극단적으로 갔을 때 위험하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검찰지상주의 같은 게 네. 있는 거죠. 검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근데 저는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검찰이 우리나라 헌법과 형소법 안에서 자기가 기능할 수 있는 게 온전히 기능하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공수처가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물론 검사 출신 무조건 안 된다는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첫 번째 공수처가 어떤 식으로 스타트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검사 출신이 가면 저라면 오히려 더 부당하게 검찰을 더 무너뜨릴 것 같기도 하고요. 의심을 벗어나야 되니까. 네. 또 반대로 손이 안으로 잘못 굽다가 마음속으로 봐주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첫 번째만큼은 검사 출신이 안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어요. 공교롭게 지금 야당에서는 뭐 검사 출신들을 많이 3명 다 검사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어요. 여당은 또 판사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대한변협하고는 검사가 한 명씩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게 꼭 필요한가? 그냥 변호사 하면 안 돼요? 욕심나시나 보네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요건은 충족이 되시죠? 15년 이상은 해가지고 한번 할 수는 있는데 할 생각이 초도 없습니다. 누가 해줄 사람이 없겠죠, 국민의힘에서. 좀 추천해달라고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할 리가 없는 것 같고. 네. 좀처럼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위원회까지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빨리 설립이 되면 청와대 특별감찰관 없이 또 같이 묶어서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아주 잘못된 질문.
아주 잘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하라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직까지 왜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법인데 제가 이 이야기 나오면 항상 핏대가 올라가는 게 네. 지금 청와대가 법을 어기고 있어요.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법에서 임명해야 되는 건데 고위공직자 수사하겠다는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하면서 공수처가 발족되면 그 역할까지 다 한다? 자기 모순인 거죠. 특별감찰관 얘기만 나오면 이제 장혜찬 평론가 빨간 아재가 됩니다. 네. 강력하게 법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근데 불법이니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거면 청와대 그 공수처법은 원래 7월 15일까지입니다. 처음 법을 같이 어겼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만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4개월 지났고요. 이건 지금 3년 반 넘게 이게 지났습니다. 4개월 지났든 3개월 지났든 똑같이 법을 어긴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 지금 패스트트랙 통과시키고 나서도 사실은 민주당이 180석 얻었습니다. 네. 국민들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민주당은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 모양새를 취해주려고 좀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말을 바꿨어요. 위헌 판결 받고 나서 하겠다가 이제 진짜로 민주당이 옮기려고 하니까 법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뒤늦게 이제 추천한 거 아닙니까? 석동현 변호사 잡아놓고. 이런 잡아넣은 건 아니고 슬쩍 넣은 거죠. 잡아넣은 그러니까 도대체 난 이해가 못하겠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어. 석동현 변호사 최근 변호한 게 민경우 의원 부정개표 변호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수처장 후보가 됩니까? 이거 자체가 저 석동현 변호사 안 들어갔으면 잘 모르겠는데 석동현 변호사 잡아놓으면서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혹시 이현 변호사가 추천했습니까? 아 맞아요. 위헌을 생각하고 이분이 있는 석동현 변호사 추천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화가 나는 게 네. 제가 뭐 지난주 조국 장관 이야기 나올 때 모르는 거 모른다 했잖아요. 네. 특별감찰관 3년 반 임명 안 한 거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잘못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잘못했잖아. 4개월짜리랑 똑같이 하면 절도 뭐 10만 원짜리 절도한 거랑 강도 절도한 거랑 똑같다는 말이랑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됐는데 네. 어쨌든 둘 다 의지가 지금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청와대가 단독으로 선택하면 결정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합의를 통해서 해야 돼요.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네. 이 과정을 거의 안 하겠다는 의지처럼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받아버리죠, 왜 국민의힘에서. 저는 어차피 이거를 국민의힘이 법적으로 막을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개정안 통과시키면 끝입니다. 끝이죠. 국회 추천으로 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처럼 막무가내로 철반피를 깔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그런 방법 자체가 국민의힘에 없어요. 청와대에서 빨리 임명 부탁드립니다. 그런 선택권이 있으면 국민의힘도 그러겠죠. 네.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등이 만약에 떠밀리고 있고. 청와대에서 임명을 하고 나서는 그럼 국민의힘은 아예 그 얘기할 거리가 없겠네요. 변명거리가. 아, 그래도 3년 6개월 법을 어겼으면 계속 이야기해야죠. 그럼 우리도 3년 6개월을 끌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 어차피 저는 이게 연내에는 후보자가 추천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눈에 한 2명 보입니다. 보여요? 2명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한 최훈식 변호사. 최훈식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왜냐하면 이게 모양상 여당이 좀 양보해야 진행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당 후보가 추천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김경수 변호사 추천된 거 보고 국민의힘에서 좀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왜 저분들이 왜 저 김경수 변호사를? 왜냐하면 현재 김경수 도지사의 변호인이기도 하지만 삼성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서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전문 심리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절대로 지금 야권이나 보수 세력의 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든 구석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싶고 최훈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MB정부 당시에 저축은행 특검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불거진 저축은행 사건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한 130명을 기소한 걸로 유명한데 그때 기소됐던 사람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네. 박지원 국정원장, 야권에서는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죠. 뭐 정두원 전 의원도 계십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기소를 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때문에 이 두 분이 가장 유력한 최종 후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 막전 막후의 공식 펠레 정반대로 항상 다 틀렸어요. 네. 여기서 이제 오창석 평론가 입으로 두 분 나오면 그 두 분은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 더 이상 것이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 그런가요? 네. 첫 번째 역시 석동현 변호사. 장난치시거든요. 저는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소했다는 네네. 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저는 윤석열의 느낌이 날 수도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소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주의가 뿌리고 이제 몸에 배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동안 이제 허익범 특검이라든지 박영수 특검 보면은 대한변협 추천 인사가 됐던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건희 변호사 정도 얘기고 나머지 분들은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 오선희 변호사님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저는 또 모르겠어요. 개인적 친분이 있으신 분도 있어서 누구랑 가장 아, 친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이거를 다른 데서 자꾸 물어보시는데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장치로서 비토권을 보장했던 것이지 막기 위해서 비토권을 넣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입법권을 가지고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초대 공수처장입니다. 좀 저 눈에는 10분보다는 좀 더 중량감 있는 분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 이분들이 못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네. 초대기 때문에 막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좀 우여곡절 끝에 구성은 됐는데요. 과연 초대 공수처장 언제쯤 나올지, 공수처는 언제쯤 출범할지, 자, 그 부분은 막점 마쿠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